그래 경민아, 그러면 동방에서 이따 보자. 아니 거기 말고, 거긴 옛날에 지은 데고. 아니, 우리 새로 만들어진 데 있잖아. 대학 동아리 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은 20살 서현 씨. 그런데 학교에는 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익숙한 듯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모니터 화면에 낯선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쉽게 생각해 현실 세계와 똑같이 경제활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현 씨가 접속한 영남대 메타버스 캠퍼스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현실 세계의 대학교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한 가상 캠퍼스입니다. 여기 천마지문이라고 학교 정문이죠. 차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생겼어요. 정문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메인 건물인 중앙도서관이 나옵니다. 현실 세계의 건물과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흡사했는데요. 외부뿐 아니라 도서관 내부의 커피 전문점과 독도 조형물까지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이 건물은 서현 씨가 지었다는 과학도서관입니다. 3마리의 길고양이까지 표현했을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데요. 여기 아주 특징적인 고양이 3마리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름까지 붙여놨는데 공주, 보리, 쌀. 맨날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그 인근에 사나 보죠. 네, 여기 삽니다. 맨날 밥 얻어먹고 그래갖고 살이 푸동푸동하게 올랐던데. 이렇게 꾸며진 가상 캠퍼스에서 MZ세대 학생들은 본인을 대신하는 아바타로 현실 세계와 똑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딱 모이자 해서 모인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들어와 있으면은 한 명 한 명 한두 명씩 와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사람의 폭도 넓어졌고 여기가 어떤 학과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여러 학과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친해진 사람도 많아졌고 저는 덕분에 밥 먹을 사람이 생겼달까요? 좀 많이. 감정적인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힘들 땐 서로의 아바타로 고민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요. 커플끼리 무인도를 개척해 꽁냥꽁냥 연애도 합니다. 같이 자기의 집을 짓기도 하고 미래 신혼집 같은 걸 짓기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데이트들을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 커플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연애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도 연애를 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 군입대 송별회와 생일 파티 같이 대면으로 진행하던 각종 모임과 행사도 마스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잘 못 사귀고 많이 우울해고 무기력했는데 이번에 이 캠퍼스를 들어와서 이제 사귀면서 약간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친구를 이제 어떻게 사귀는지 이런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올 기회가 적었던 신입생들에게 메타버스 캠퍼스는 소속감과 적응력을 높이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MT도 못 가고 축제도 안 하고 그 새내기 배움철하고 선배들과도 그 만나볼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비대면 강의 듣고 있었습니다. 원래 상황이 이렇지 않았다면은 좀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로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막 동아리도 하고 싶었고 일단 저는 MT라는 거에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 씨는 가상 캠퍼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나마 대학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점도 좋았지만 특히 영남대 학생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한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가요? 아, 이 책은 영남대학교 배달 맛집 책자라고 다른 유저분이 쓰신 거예요. 그런 소문 정보는 영남대 학생만이 알 수 있는 정보겠네. 네, 저도 어느 집이 맛집이고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MZ세대 학생들. 다른 세대보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는 이들의 성향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MZ세대가 왜 메타버스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뭐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마저 끊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부족한 소통이나 그런 교류를 더욱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지 않나.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에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 중인 이들을 가리켜 혹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류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2021년은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할 것 없이 막대한 소비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이슈를 주도하는 MZ세대에 열렬한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우리 사회는 미래의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산 아래 한적하게 자리 잡은 주택. 이른 시간부터 둔탁한 톱질 소리로 가득합니다. 목수 경력 3년차 2002년생 이하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목재주택 빌더로 활동 중인 이하진이라고 합니다. 앳된 모습과는 달리 전기톱을 쥔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이렇게 자르시는 거 겁 안 나세요? 처음에는 이걸 무서워서 못 썼는데 이게 연습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 진짜 자르지를 못했었어요. 아진 씨는 3년 전부터 경량 목수주택 시공팀 막내로 일하고 있는데요. 마침 맡았던 현장 일이 끝난 김에 미뤄뒀던 액자 틀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게 또 액자 선생님도 다르다. 이걸 거의 여름에 그렸는데 제가 바빠서 미루고 있다가 오늘 해서 완성시켰네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게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완성시켜 놓으니까 안 해놓은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아진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술이 건축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러면 아진 씨가 만든 첫 작품이 이 고양이 집인가요? 이거 바로 네. 고양이 집입니다. 아, 제가 18살 때 네네. 처음 이제 목주주택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목주주택 공법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만든 게 이 집이에요. 그래서 살짝 컨테이너식으로 나름 디자인을 줘서 길냥이들이 저희 집에 많았거든요. 네네. 고양이들 쉬었다 가라고 만들어준 집이에요. 건축에 대한 관심은 유학생활 중이던 호주에서 만개합니다. 아 여보, 이 집이 제가 목주주택에 반했던 저희 첫 집이에요. 첫 현장. 이때 보는데 너무 집이 이뻐가지고 와 진짜 목주주택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현장인가요? 하지만 학교에서 머리로 배우는 건축은 뭔가 2% 부족하게 느껴졌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던 18살 때 자퇴를 결정합니다. 뭔가 머리로만 배우는 건축은 진짜 사람을 위한 건축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느껴지게 됐고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내 피부로 직접 느끼고 보고 배우면서 조금 더 솔직한 건축을 하고 싶다. 진짜 사람을 위한 건축이 뭔지 알려면 내가 우선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현장에서 경험하며 자신의 길을 찾겠다며 선택한 한국행. 그렇게 시작된 목주주택 공사 현장에서의 경험은 극한의 연속이었다는데요. 새벽 3, 4시면 시작되는 일과에 한번 출장을 가면 열흘 이상 현장에서 먹고 자고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진 씨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게 싫진 않으세요?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이런 일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막 하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험하다거나 뭐 이렇게 위험하다거나 위험하긴 하죠. 한데 이제 뭐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진 씨의 손을 거친 집은 16채. 내 손으로 집을 짓는다는 희열이 큽니다. 그 중에 이제 찐이가 하는 일이 저희도 자랑스럽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건 찐이가 목수로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알려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목수로서 끝나기를 바라더라고요. 네, 너는 대목장이 돼야 돼. 너는 목수의 탑이 돼야 돼. 이 아이의 꿈이 목수로서 딱 거기까지만 그 선을 그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 틀을 더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지켜보는 거고. 아진 씨의 이야기는 방송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도 부정적인 시선이 일부 있지만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자신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겠다는 이 당찬 아가씨. 새로운 세계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 있고 역동적인 MZ세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직업을 부르고 표현하든 간에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전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말보다 보여주고 싶어요. 과연 나중에 이렇게 꿈을 향해 가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리고 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계속 말하고 싶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갈 거라고.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 밖에도 자신의 취향을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고 소비 행위에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껏 하는 점 또한 MZ세대의 특징입니다.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란 만큼 불평등과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경쟁 사회인데 평등 사회다. 사실 경쟁과 평등은 이제 맞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공부 같은 것으로 경쟁을 한다고 해도 그럼 모두가 사교육을 받고 모두가 공교육을 받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 그런 성적 등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평등이라는 것이 깨지다 보니까 그런 좀 공정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맞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되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왜 이런 거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젊은 층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정성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들은 각각 사내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과 인사평가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창업자가 직접 답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 직원 앞에 선 건데요. 두 창업자는 여간에선 공식 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모 세대와는 달리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MZ세대 직장인들. 이런 특성을 가진 MZ세대들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되며 조직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서 내가 어떤 집단 또는 조직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 권리를 가져가면서 집단과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게 조직 문화를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되게 응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지닌 만큼 기성세대로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직장이라는 사회생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바랍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최용석 PD라고 그러고요. 나이는 50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프리랜서 임시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슈본에 합류하게 된 임시원 PD는 1997년생 MZ세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명확한 지시나 설명을 요구하는 편이다. 아니면 눈치껏 일하는 편이다. 답을 적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나도 이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고 도제식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보면서 체득하고 알아서 그냥 배우고 뭐 나도 그렇게 배웠고 좀 뭐 그렇게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하 직원이 계속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되물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담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일을 먼저 저질러가지고 꾸지람이 나긴 했어요. 눈치껏 하다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쓸 그런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눈치껏이라는 말보다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시간만 되지도 않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차 타고 해야 할까요? 톡톡 튀는 답변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칼퇴근한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퇴근한다. 적어주세요. 어차피 끝나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당연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먼저 한다는 의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상사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시간 차이가 크지가 않으면 웬만하면 상사가 먼저 가고 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게다가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저는 퇴근하고 나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약속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질 텐데 그런 눈치들 때문에 그런 저의 루틴을 파괴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 남아 MZ세대 PD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은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아니 잘 알아들었고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참고를 해야 될까? 하여튼 이런 시간 가져서 좋네. 방송이지만. 그래서 눈치껏 내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시다. 정부도 MZ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 중입니다. 지난 9월 7일 신설된 청년정책과 다른 중앙부처 사무실과는 공기부터 다른 느낌인데요. 직원들 하나하나 살펴보니 직원 8명 가운데 6명이 8, 90년대생 MZ세대 청년들인데요.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팀입니다. 이 팀을 이끄는 김민지 과장 역시 1985년생입니다.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대변하는 의미에서 MZ 세대로 과반 대부분을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MZ 세대로 느꼈던 다른 점들을 좀 저한테 많이 얘기해줘서 소통이 잘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붐이 꺼지지 않도록 관련 대회와 창업 중심 대학 프로그램 등 새롭게 구상 중인 청년 정책도 올해 대거 진행됩니다. 그 창업 중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2월 말 정도에 그 6군데 대학을 지정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중심 대학의 추진 방향과 그리고 대학들이 지향해야 될 바들을 정리를 해서 그와 관련된 창업 기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과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질 좋은 경쟁력 있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기술 창업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기관장뿐만 아니라 저희 중기부대 모든 직원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소통 활동을 좀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내엔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 전담 조직이 9곳 있습니다. 이들 9개 부처들은 현재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 청년들이 호소하는 불편과 부당 사항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전담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공인 노무자 자격이 있는 분들로 노동법 등 해당 분야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상담, 청년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구제 신청 이유서 내지 답변서 작성 제출, 신문회의 참석 및 진술, 당사자 화해 지원 등 사실상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능력을 개선해 현 시점에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부 사업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 파악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체납액도 올해부터는 포함되어서 다중 채무로 힘든 청년들의 경우 한 최대 30% 원금 감면 그리고 연체이자 전부 감면 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저희가 연체금 한도도 지금 9% 정도인 거를 한 5%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MZ세대는 향후 10년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들의 특성에 맞춰서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은 청년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